네, 8월에 매주 화요일 S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지역의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양의 역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광양제철고등학교 이은철 역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광양에서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요? 네, 92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2년간 포항 갔다 왔었고요. 96년 이후 지금까지 27년간 쭉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 고향이 가까운 포항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 보니까는 고향이 광양 이쪽이 아니신가 보네요. 예,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아. 예. 근데 뭐 산 기간 따져보니 광양에 더 오래 살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양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가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저보고 간양 사투리 쓴다고 놀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냥 사투리 쓴다고. 네, 광양. 아니, 어째 대구보다 광양 사투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저희 여수 MBC와도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수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또 하셨다고요? 예, 제가 40이 되었을 때 그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발 딛고 사는 이 지역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지역 신문의 광양 역사를 연재를 시작을 했고요. 그걸 책으로 엮어서 출판한 인연으로 그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2년간 한 30여 차례 출연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라디오 전망대와 또 인연이 있으셨군요. 네. 그렇군요. 광양 역사와 관련된 책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 신문에 연재했던 책을 엮어서 2006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네. 좀 작고 보잘것없는 책이지만 저기 아주 소중한 책이고요. 이 책을 인연으로 해서 매천 황현을 만나다 광양사로 보는 한국사 등의 책을 출판했고요. 네. 작년에는 저희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 연구 동아리 그리고 미술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마로와 희양이의 광양사로 보는 한국사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광양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네. 또 학생들과도 함께 책을 쓰셨네요. 그러면은 광양 역사 교과서를 만드신 선생님께 이제 광양 역사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광양이라는 지명의 유래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삼국 사기에 광양 지명의 유래에 관해서 기록이 잘 남아 있는데요. 백제 때는 마로로 불렸고요. 마로. 예, 통일신라 경덕왕 때는 희양으로 개명을 했고요. 네.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1000년 이상 동안 광양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쓰신 책 중에 마로와 희양이라고 이제 의인화를 해서 이제 책을 또 쓰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백제 때 마로는 조금 익숙한데 광양 읍에 마로 산성과 좀 연관이 좀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마로 산성이 바로 그 백제가 광양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그 만든 치소, 즉 네. 행정기관이 있던 곳입니다. 그 삼국 시대의 광양은 백제, 가야, 신라가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던 군사적 요충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치소를 산성 위에 두었고 그곳이 바로 현재의 마로산성입니다. 네, 앞서서 현재 지명인 광양은 고려 시대부터 사용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빛, 광의 볕, 양, 따뜻하다는 뜻인 거죠? 네, 글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그런데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지명에서 양자를 사용하는 곳은 그 남수 북산의 그 지역에 양자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그러니까 들면 남쪽에는 물이 있고 북쪽에는 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의 서울 한양이라고 불렸죠. 남쪽에는 한강, 북쪽에는 북한산이 있죠. 네. 우리 광양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는 광양만, 북쪽에는 백운산이 자리를 그러네요. 잡고 있죠. 그래서 양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 따뜻한 기운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뭐 광양에도 인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광양의 네. 역사 인물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광양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많은 인물을 배출했는데요. 통일신라 때 그 우리나라 풍수지리 원조라고 알려진 도성국사, 그리고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 매천 황현 선생. 오늘은 이 두 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선각국사 도선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선국사가 머물렀던 사찰이 광양 옥룡사잖아요. 현재 옥룡사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 옥룡사는 1878년에 폐사된 이후에요. 최근에 순천대 박물관에서 5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현재는 선각국사 도선과 그 제자 통진대사 경보의 성탑과 탑
습비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도성국사 유골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유골의 네. 진위 여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발굴 현장에 직접 계셨다면서요? 예, 1997년 발굴 때 그 도선의 성탑이 있던 지대석 아래 습관 속에요. 한 사람 분량의 인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 제가 발굴 현장에서 직접 그 장면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발굴팀에서는 당시 여러 가지 근거로 그 유골을 도선의 유골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최근에 한 풍수가께서 도선의 유골이 안장된 새로운 곳을 찾았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문화재청이 일단 허가를 받아야 뭐 거기 또 파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예. 있었는데 저희 친절한 기자들 코너 시간에도 조희원 기자와 함께 또 짚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유골 진위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세요? 예,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도선에 관한 기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흔히 도선을 그 고려 태조 왕건의 출생을 예언한 그 우리나라의 그 풍수지리 원조라고 알고 있지만 도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898년에 도선이 입적한 이후에 무려 252년이나 지나서 1150년에 고려 의종 4년 때 최유청이 기록한 비문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면 도선에 관한 기록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도선에 관한 기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골의 진위 여부도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겠네요. 예, 천년이 더 지난 그 유골만으로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옥룡사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옥룡사를 5차례에 걸쳐서 발굴했다고 하지만 아직 발굴이 완성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발굴한 것은 조선시대 초기 유적까지 발굴을 한 거예요. 네. 지금 그 아래쪽에 옥룡사터 아래쪽에 고려시대 또 도성국사가 살았던 당시 통일신라의 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옥룡사터를 발굴하면 도선에 관한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굴할 게 더 많이 남아 있는 거군요, 그러면. 네. 예. 알겠습니다. 도선국사에 대한 이야기 일단 광양의 대표 역사 인물로 꼽아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한 분 더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조선의 마지막 선비 매천 황현 선생님이에요. 네. 매천 황현 선생은 1855년에 광양 봉강면 석사리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이후에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 순국하셨던 분입니다. 네. 당시 남겼던 절명시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절명시 중에서 난작 인간 식자인이라는 풀이한다면 인간 세상에 지식인 노릇하기 정말로 힘들구나라는 그래서 매천왕 선생이 참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음을 보여주는 그 구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또 8.15여서 그 이 의미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절명시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긴 한데 실제로는 어떤 분이었다고 좀 보세요, 선생님께서는? 예, 흔히 매천 선생은 그 망국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순국한 대쪽 같은 승비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매천 황현생의 일생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너무나 인간적인 면이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그 독약을 마시고 숨을 거두기 직전 동생 황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죽기도 쉽지 않구나. 독약을 마실 때 입에서 3번 떼었으니 내가 참으로 어리석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순절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매천 선생에게도 죽음이라는 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자결순국을 택하셨다는 게 참 저희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동생 황원 분께서요, 그 매천 순절의 장면을 선영 매천공 사행 영록이라고 해서 소상하게 기록을 남겨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선비 매천은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결연하게 자결을 선택했지만 인간 매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 고백을 마지막 순간에 동생에게 했고요. 또 동생은 그 형의 죽음을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매천 황현을 만나다를 쓸 때 그 두 분 형제의 솔직함, 정직함에 많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양의 역사 인물로 도선국사 그리고 매천 황현 선생 이렇게 두 분을 또 짚어드렸습니다. 광양에서 역사 공부를 곁들이면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곳들도 좀 있다면서요?
예, 그런 곳으로 저는 구봉산 전망대를 좀 추천하고 싶네요. 네. 구봉산 전망대는 조선시대 봉수가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야간 관광 백소 중에 한 곳으로 추천한 광양만 전경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네. 네, 야경이 참 좋다고 하니까요. 역사 공부도 하고 야경 투어도 할 겸 꼭 봐봐야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해 오신 이은철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봉산 전망대에 관한 공문서를 제가 최근에 구했어요. 1809년 그 구봉산 전망대의 상황, 봉수의 상황 일지인데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에요. 그 구봉산 전망대에 관한 소논문을 좀 발표를 하고요. 이후에는 광양역사연구소라는 조그만 연구소를 하나 차렸어요. 광양 역사에 관한 작은 논문도 쓰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광양 역사를 알릴 기회를 좀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은 여수 MBC에게 하고 싶은 조언 있으시면 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수 MBC 장사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역 문화 중심의 광양 여수 MBC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또 지역의 문화에 관해서 많은 그 소개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